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법 실무 역량 검정, 영어로 토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법 몇 급이세요?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구독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 10월 9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브리핑을 쉬었는데요. 2주간에 나온 그 판결 보도문 중에 이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요. 또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의 관계와 관련된 아주 흥미있는 판결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이 그 해고의 과정에서 아주 특수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9월 21일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9월 25일주에 브리핑을 해드렸죠. 그 판결의 요지는 정부기관 즉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무기계약직과의 사이에는 이게 비교 대상으로 삼기가 마땅치 않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 또 한 가지 그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요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사이의 비율이 아주 팽팽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이제 정부기관에서 공무원들 정상적인 일반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인 이런 공무직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임금 체계라든가 또 처우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별 처우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이 법리를 그대로 우리 대법원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일반 근로자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그 공무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분들과의 차이는 앞으로 2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8월 25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무기계약직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서울 특별시에 있는 몇몇 구청의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서비스공단, 도시관리공단,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들이죠. 이런 지방공기업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처우의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이 차별처우 금지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이긴 하지만 이건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25일 민사부 제38-2 민사부의 판결에서 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맞춤형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 등 이런 수당들을 무기계약직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 이것이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시 내용을 보면은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 즉 무기계약직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만 아니라 급여 체계, 즉 보수 규정이나 복리 후생 규정 등 또 승진, 승급 및 호봉의 획정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차별처우 금지에 위반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계속해서 당초 채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여기 각종 수당들도 말하자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수당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수당들에 있어서 복리후생적 수당들에 있어서의 차이가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들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이것은 임금이 아니고 이런 수당들은 임금이 아니고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임금의 성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줘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임금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리후생적 실비 병상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재직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급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아직 정립된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강조를 했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이는 이제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에서 그것이 이제 정립이 되었다고 보지만, 이렇게 이 일반 공기업에서 민간 근로자와 공무직 사이,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까지 그것이 채용 경로나 절차 또 하는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둘 수 있고, 그것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 할지라도 차이를 두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임금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과연 차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유의하실 점, 대법원 판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그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과연 이 민간 공기업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즉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사이에 비교가 생겼을 때 그 무기계약직 자체를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할 거냐 아니냐 하는 이런 점의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 8월 25일에 나왔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이제 대법원에 상고되어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대단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연휴 기간 동안인 9월 30일 날 연합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법무부 소속 기관 비정규직들이 요 기관마다 그 수당 체계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의 비정규직 한 500명 정도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차별이라고 해서 못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서울고등법원 38-3부, 아까 그 부서하고는 조금 다른데, 판사 구성이 다른데, 어쨌든 서울고등법원 38 민사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를, 이것은 그 법무부 자체의 검찰청이나 각 기관에서 별도로 기관별로 별도로 채용한 무기계약직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임금 체계가 다르더라도 이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각 기관이 사업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또 하는 업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처우를 한다면 그 각 기관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여기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월 25일 서울고법 판결이나 여기 9월 30일에 보도된 이 서울고법 판결이 비슷한 의미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비교되는 무기계약직에 있어서의 차별은, 공무원과의 그 차이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것은 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미 확립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비교할 때도 그것은 그 각 기관의 특성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인정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이 법원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쪽 그 무기계약직 쪽에서는 항상 주장하기를 이 무기계약직 자체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니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주장은 계속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서울고등법원의 태도와는 다르게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동법률에서 지난 25일 날 취재한 9월 25일 날 취재한 내용을 이제 보도한 것인데요.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무기계약직이 어떤 특정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그 사무지원직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직이 이제 몇몇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보험가입조사원 그룹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가족수당이나 자녀학자금 보조비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어떤 직군에는 이런 수당들이 지급되고 어떤 직군에는 이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못 받은 직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고법에 같으면은 뭐 이 경우에 하는 업무가 다르니까 이것은 차이를 두더라도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이것은 근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까지 우리 하급심 법원들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 근로자들 사이의 어떤 차이를 차별금지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뚜렷하게 선을 긋고 있지는 지금 않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런 점들이 좀 더 확실하게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이 북부지법 판결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한 가지가 근로기준법 6조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8조를 이제 원용해가지고 판단했다는데 아주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지급해야 된다. 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똑같은 사무지원직, 즉 공무직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수당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 행위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건 쉽게 말하는 이 통일노동, 통일임금 원칙 이거는 바로 일반적으로 직무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같은 직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 채용되는 경로라든가 결국 무기계약직으로서의 공무직이라는 그 어떤 지위가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안에 처우가 서로 다르게 된다면 이거는 불법 행위를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판결도 일단은 1심 판결이니까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판결들이 진행될는지 2심 또 대법원 판결 이걸 보면서 좀 주의 깊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일반 근로자들과의 사이에서 그것이 차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될 그런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속히 우리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기준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포괄임금 제도도 이제 우리 노사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최근에 나온 판결들 중에는 이 포괄임금과 최저임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법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판결은요, 광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인데 여기서 그 근로자들로서는 그 어떤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당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일당이라는 요 표현 안에는 이게 포괄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당으로 받았다면 묵시적이나마 포괄임금제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로자한테 손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지법에서 지난 그 10월 2일 날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된 것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네요. 자, 그런데 더 이제 흥미있는 것은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아직 제가 그 대법원에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그 대법원 제3부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10일 날.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이것을 이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포괄임금제를 해서 어떤 수당을 준 것 이것은 임금 명세서에 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으로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맞다. 준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그 수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포괄임금제였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명세서에 나타나지는 않아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문제됐던 것은 임금 명세서 작성 의무가 없을 때 그 이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심에 가가지고 근로자가 다시
주장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준 것으로 한다면 내 최저임금,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그 내가 받은 수당들은 어떤 가산임금이나 또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니까 이거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남아있는 기본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2심에서도 이미 다 그 전체적으로 임금이 계산이 되어서 지급되었는데 그 월급여로 총액 계산되었던 그 임금들이 당시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심까지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지난 9월 21일 날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그 저희 홈페이지에는 탑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뭐 제가 찾는 대로 바로 탑재를 하겠습니다만 그 대법원이 지난 9월 21일 날 여러 가지 그 임금과 관련된 판결이 나온 중에 여기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이 경우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기본급을 비교할 때는 이 월급여에서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그건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거의 100만 원이나 그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100만 원을 빼버리고 남은 기본급여만 가지고 최저임금법에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니까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못 받은 부분 이거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파기해서 환송해버린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광주지법 판결하고 그다음에 이번 그 9월 21일 날 나온 이 대법원 판결하고를 좀 종합해서 해석해 본다면 이거죠.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했을 때 그 월급여에 최저임금의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건에 나왔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것은 그것은 빼고 최저임금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 우리 실무에서 진짜 이 대법원 판결 기준대로 따라가다 보면 많은 그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그냥 최저임금이 월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거기에 그냥 맞추는데 바빠가지고 뭐 이게 들어가는 거 비교 대상 임금에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막 집어넣고 근로자한테 던져주면 근로자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게 최저임금 월급여보다는 막 높구나 생각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퇴직 후에 자기가 받은 임금 잘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추가 청구할 수 있게 되니까 이번 이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그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판결이고 근로자들이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되고 사용자들도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혹시라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다면 미리 좀 어떤 협의를 해서 합의서를 꾸미든지 또는 부재소 합의를 위한 어떤 좀 보상금을 좀 준다든지 해서 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대법원 판결 공보나 이런 대법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것이 실리지 않았는데 9월 21일 날 이렇게 중요한 판결이 또 한 가지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9월 21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전원합의체 판결,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판결,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판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고 지난 9월 25일 그 노동법 브리핑에서는 주로 그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9월 21일 날에 이런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의 관계에 관해서도 아주 중요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판결이 있었다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주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사용자가 도저히 너하고 회사 같이 못하겠다. 너 나가. 그만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해고를 시키니까 근로자가 거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사용자가 그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9시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전화를 9번,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9번이나 그 전화 또는 메시지를 날려가지고 너 그만 안 두면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아주 협박조의 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엉뚱하게 이거는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런 통신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위협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 이거를 형사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거는 그 법 위반이 되겠다.
사람을 괴롭힌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저희 홈페이지 그 판례 검색 대법원 노동 판례 검색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9차례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 대법원 판결에서의 표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해고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쳐서 좀 언사가 험하게 나온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을 위반하는 그런 공포심을 갖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을 읽으면서 대단히 좀 우스웠는데요. 이 해고를 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엉뚱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고의 법적 의미가 뭐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그러한 의사결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이걸 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해고를 협의하는 과정 이 표현을 쓰니까 이게 뭘라고 이런 억지스러운 말을 하는지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화의 내용이나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약간 감정이 섞이긴 했지만 해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가 반발하니까 그걸 설득하고 그 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랑 나랑 같이 회사 생활하기는 어렵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해고를 협의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또 해고에 관해서 좀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시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과정이다 하는 이 원칙을 잊지 마시고 해고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 사례는 상당히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 담당자들로서는 한번 좀 기억해 두실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이런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 하급심에 조금은 서로 엇갈리는 그런 판결 내용들을 보도를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그 포괄임금제를 그 사용하고 있을 때 적용하고 있을 때 이것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위반이냐 아니냐를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해고를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 이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해고는 일단 서면 해고 통지를 함으로써 해고 효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그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해고 무효에 대한 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통해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해야지 서로가 이렇게 감정적 대립을 하고 밤늦게 문자나 막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엉뚱하게 정보통신망 촉진법 위반이라는 이런 법률 문제로 그 번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웃기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 실무자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우리 회사에서는 좀 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률적인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일단 노동법 실무 역량 검정 시험을 통해서 노동법 1급을 획득하시면 이제 정말 노동법 전문가들이 되어서 법적인 다툼을 미리미리 좀 예방하시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실천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뭐 저희 연구소 선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노동법 실무 역량 검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업에서든지 이 노동법의 지식이 좀 편만하게 전달되고 적용되는 그런 사회가 하루속히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